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어떻게 진행되나 싶었었다가 아직 따로 얘기 나오는 게 없었어서 저희 보아스 목장하고 이제 청년들이 좀 알아보고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많이 좀 조사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이제 다 같이 뭐 예초도 하고 가로 한 적들이 있었는데 충남 예산에 지금 이제 목사님의 가정에서 있었던 장지가 있는데 거기를 저희 성문교회 성도분들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묻힐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좀 시간이 지났었지만 그거를 저희가 실제로 추진을 해보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좀 비교 같은 걸 좀 해보고 설명을 드리고자 시간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넘겨주세요. 일단은 이 공동묘의 목적은요, 첫 번째로는 묘자리 자체가 아예 없으신 분들,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되신 분들이나,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묘자리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자연장 같은 경우에 땅에 묻는 것 같은 경우에는 땅 자체를 구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납골당 같은 것도 제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뭐 금액이 비싼 것도 있고 물론 저렴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묘자리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관리가 좀 쉽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듣기만 했을 때도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여기는 살고 계시지만 이제 준비된 묘자리는 좀 멀리 있어가지고 자녀들이 또 근처에 살고 있는데 멀리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있어서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이제 각자 이제 가정상의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자녀분들이 쉽게 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그곳에서 다 같이 이제 함께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가 좋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욕심을 내서 홍보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지금 요즘 장례 문화의 추세가 점점 더 이제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화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 이유들이 이제 민간업체랑 정부 기관에서는 사업 때문에도 묘지를 산에다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계속 하고 있고 정부도 자연보호라는 그런 뭐 명목하에 계속 없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공동묘지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개인적으로는 땅을 매매해가지고 자기 개인묘를 만드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탁 터지고 나서부터는 자연묘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다. 왜냐하면 대면이 어렵다 보니까 다 화장으로 90%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기준은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통계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21년 이후부터 90% 정도가 이제 화장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납골당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종류는 사설업체에서 하는 납골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립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납골당이 있어요. 그리고 보관 기간이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15년짜리가 있고, 15년 동안 안치를 하고서 뭐 연장을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영구 안치, 그러니까 평생토록 거기에 안치해 놓는 거, 이 두 가지로 보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직접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요즘 문화는 15년을 더 추구한대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제가 들으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래도 부모님이고 물론 이제 뭐 비용 면에서 뭐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른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자녀 입장에서 이제 요즘 추세가 15년 정도만 딱 관리를 하게 하고 그 뒤에는 이제 그냥 뿌린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요즘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서 아쉬움이 많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보관 기간이 15년짜리냐 아니면 영구안치냐 아니면 또 뭐 연장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그 다음 이제 사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약간 아파트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넣는 그 칸막이로 돼가지고. 근데 이제 1층부터 8층이나 아니면 1층부터 10층까지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 시립이든 사설이든. 근데 사설 같은 경우에 일단 사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하고 맨 위쪽이 제일 싸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보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 가운데가 그래서 가장 비싸고. 근데 이제 시립은 이제 저렴한 부분이 있는데 영구안치가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꺼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걸 안 찾아가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바다에다 뿌리든가 강에다가 뿌리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 그래서 가격을 제가 이거 알아본 거는 좀 저렴한 축에 끼는 업체였습니다. 왜냐면 진짜 막 퀄리티가 그러니까 되게 좋은 데 있잖아요. 엄청 좋은 데. 그런 데는 진짜 한없이 비싸고, 지금 제가 알아본 데는 어느 정도 이제 평균치에 있는 가격대를 알아본 거고요. 보니까 이제 15년짜리 안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최소 60만 원에서 80만 원은 아까 말했던 맨 밑에 밑바닥에 놓거나 아니면 맨 위에다가 놨을 때 경우를 얘기 드리는 거고, 최고 이제 가운데에다 놨을 경우에는 150만 원이에요. 가운데 쪽에다 갈수록 점점 비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구안치로 한다 하면 맨 밑에는 150, 맨 위에는 뭐 200. 이게 제일 적은 금액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500만 원. 근데 이제 부부라고 해서 이제 뭐 할인이 되고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연락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비가 또 별도로 부과가 된다고 해요. 항상 5년 선납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1년에 5만 원씩 해서, 그러니까 5년이니까 25만 원을 한 번씩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소한으로 봤을 때만 해도 75만 원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15년만 안치를 했을 때도 75만 원.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사설은 영구안치까지가 가능은 한데 너무 고액이고, 그다음 이제 편의시설도 괜찮게 잘 이쁘게 잘 돼 있지만, 이제 시립은 근데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사립에 비해서는. 근데 영구안치가 아예 불가능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자리가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추가로 지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계속 일어날 텐데, 그쪽에 제가 시립 여기 대전에 있는 그 대전 추모공원이라고 아시죠?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지금은 있는데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자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럼 나중에 없으면 어떡하냐니까 지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된대요. 순서를. 그러면 먼저 신청한 사람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전까지는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이제 자녀들이 뭐 맡겨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는 15년 동안 이제 안치할 경우에는 최소 13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라고 이제 저희가 정리를 했고, 그리고 영구로 안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최소 금액이에요. 최소 225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구나 라는 거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시립 같은 경우, 아까 대전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사실 이것보다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구 보관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최대가 30년이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30년 뒤에는 이제 꺼내 가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사설로 다시 들어가든 아니면 이제 강가에다 뿌리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이제 찾아가지 않는 뭐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이제 알아서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사설은 굉장히 고액이고, 그리고 시립은 영구적인 안치가 불가능하구나라는 거를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더 서로에게 다 가장 좋은 게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이제 사설 납골당 모습이고요. 사설 납골당. 그 다음 또 넘겨보면 이게 이제 시립 납골당의 모습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 더 넣어보면 이제 저희가 그 충남 예산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또 넘겨보면 전에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문해서 이제 예초를 했을 때고, 그다음에 그 잔디 같은 거를 이제 심으려고 갔던 데고, 네, 그리고 또 넘겨보면 이제 넘겨주세요. 두 번째 가서 이제 그때는 잔디를 다 심고 돌아왔어요. 물론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잔디가 계속 나와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넘겨봐 주시면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세요. 이런 상태로 저희가 거기에다가 딱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몇 군데 업체들을 좀 찾아보고 가격들을 좀 지금 계속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어서 목사님께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볼 때 한 사람당 1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다 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도 좀 가격을 더 낮춰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많이 이제 생각해 볼 때는 10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더 이상 추가적인 관리비를 받지 않고 딱 100만 원 안에서 다 이제 그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교해 봤던 것처럼 가격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저렴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다 같이 모여 있는 그 장 안에, 그 이제 저희가 묘지 안에 가정에 이제 자녀분들도 이제 찾아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죽으면서까지도 그 우리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줄 수 있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 같이 저희가 이제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죽는 그날까지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살았구나라는 거를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씩 찾아뵈서 이제 여쭤볼 거고요. 그때마다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뭐 사유가 있으시면 그걸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